자, 우리 이제 그 자극을 받게 되잖아. 그러면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이 전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변화가 생길 거야. 그치? 근데 그 물리적인 변화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고, 그치? 그래서 구심성 뉴런에서 그 자극이 전달되고, 연합 뉴런에서 그걸 판단하고, 원심성 뉴런으로 이제 어떻게 돼? 그 명령을,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명령을, 그치?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운동기관으로 자, 전달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자극이 전달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자, 그리고 그 반응의 전달은 자, 기본적으로 자,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달됩니다. 맞지? 그러니까는 구심성 뉴런에서 원심성 아니 그 연합 뉴런으로 그 연합 뉴런에서 어떻게 돼요? 원심성 뉴런으로.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 있고 자, 얘가 연합 뉴런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원심성 뉴런. 자, 이 뉴런이라는 신경계를 통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뉴런과 뉴런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전달이 되냐면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런 내에서는 전기적 신호,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전기적 신호도 전달이 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때문에 뉴런 사이에서는 뉴런과 뉴런 사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냐면 시냅스라고 그래. 시냅스라고 하는데 뉴런 사이에서는 바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 그치? 그래서 얘는 전기가 흐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 즉 전기의 흐름이 발생이 되는 거야. 자, 자극이 갔어. 그러면 뉴런 내에서는 전기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흥분이라고 그래. 흥분. 그래서 이 흥분이 즉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뉴런을 하나의 도선이라고 생각해봐. 전류가 흐르는, 전기가 통하는 도체, 도선이라고 생각하면은 흥분이 전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전도. 그래서 용어적인 거 잘 봐야 돼. 자, 전도야. 그리고 뉴런사에서는 화학물질,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 물론 요것만 있는 건 아니야. 뭐 도파민이라든가 가바라든가 셀라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아세틸콜린도 대표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에피네프린 막 이런 것들 우리 이제 흔히 말하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야. 그거 알러지만 있을 때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잠 안 오면 우리가 이제 셀라토닌, 식물성 셀라토닌 막 먹잖아.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 그리고 가바라는 것도 있고, 자, 도파민, 막 우리 이제 최고적으로 흥분됐을 때 막 분비된 도파민. 그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는, 자, 전도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신호가 움직이는 것이 전도면 얘는 화학물질이 직접 가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흥분의 뭐라고 그래? 전달이라고 한다. 용어적인 선택 잡아야 돼. 전도는 뉴런 내에서,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알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흥분의 전도야.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에 대해서, 즉 뉴런 안에서 이 전도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런 사이에서는 이 흥분이 어떻게 전달이 될 건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야. 자, 뉴런 세포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세포막이 되겠죠. 자, 세포 바뀌고요. 뉴런 세포 아니야. 알지? 그러면 세포 밖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고
자, 세포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요. 그치? 그럼 이제 우리의 세포막에는 물질들을 운반하는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막단백질. 그 여기에 자, 막단백질이 막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단백질이 있어. 근데 그 막단백질의 역할이 자, 얘는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키는 막단백질. 그래서 이거를 나트륨 이온 채널이라고 그래. 또는 통로. 채널이 통로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로라고 얘기할 거야. 자, 또 하나의 요 막단백질은 칼륨 이온이 출입할 수 있는 칼륨 이온의 통로가 돼. 그리고 꼭 알아둘 것은 막단백질이잖아.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통로와 칼륨 이온의 통로는 바로 확산에 의한 이동이 나타난다. 알지? 확산에 의해서. 그래서 확산에 의한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이제 그래서 이런 막단백질이야, 막단백질.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막단백질. 그 중에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있고, 통로를 담당하는, 얘네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있고, 칼륨 이온의 수송을 담당하는 칼륨 이온 통로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펌프가 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펌프가 있어. 그럼 이제 이 통로가 있으니까 바깥쪽에 나트륨이 고농도거든. 그럼 얘가 만약 이걸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칼륨 이온은 여기가 고농도니까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 세포 안에는 칼륨 이온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 많이 차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포 밖에는 칼륨 이온이 많이 차지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세포 했을 때 세포와 세포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체액은 나트륨 이온이 많아야 돼요. 그 나트륨 이온이 막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세포 밖에서. 자, 세포 안에서는 칼륨 이온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야 되고 세포 밖은 나트륨 이온이 많아야 되는데, 자, 만약 이것이 들어오고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 칼륨 이온이 나가게 되면은 안과 밖에 이게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은 서로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이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펌프가 있어가지고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칼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강제적으로. 자, 이때는 뭐냐? 이때는 ATP를 사용하면서 전달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거? 에너지 사용해서 물질을 운반하는 거. 설명해 줬잖아. 능, 동, 수소. 알겠지? 이걸 이제 능동수소이라고 그래. 그래서 뉴런에서는 물질의 이동을 담당하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나트륨 이온 통로와 칼륨 이온 통로가 있고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있다. 일단 요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근데 막단백질이 딱 저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개 여러 개 있어요. 있나요? 아니, 포도당도 운반하는 통로가 있고, 아미노산 운반하는 통로도 있을 거 아니야. 다 다른 통로를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 통로가, 왜냐면 이 나트륨이 그냥 지나가진 않아. 요 막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야 돼. 그러면 요 수용체가 있었거든? 그 수용체 부분이 이 막단백질마다 나트륨이온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거. 있으면 얘는 나트륨이온 통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막단백질 안에, 막단백질 바깥쪽에, 자, 칼륨 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으면은 얘는 칼륨 이온의 통로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제 어떻게 똑같은 막단백질이지만 어떤 이온하고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해서 얘를 들여보낼 거냐. 그 수용체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거야. 역할이 달라진다. 알겠지? 바로 이제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있다는 거지.
됐지? 자, 지울 거야. 근데 응. 흥분이랑 고통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파! 자, 자극, 판단, 명령 다 했지? 아프다는 거 판단이야. 그러면 이 자극이 내가 어우 아파! 판단하는 거는 이 자극이 판단하는 뇌로 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프다는 고통을 내가 느꼈어. 그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팔을 움직였어. 자,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이때 요 가해진 물리적 자극이 어떻게 뇌로 전달되냐 이 얘기지.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뉴런 안에서는 흥분이라는 거, 전기적 신호가 자극에 의해서 전기적 변화가 생겨. 그것이 전도라는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자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그거를 전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흥분이라는 거는 자 이게 표현이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쟤 흥분했네, 막 시식되네 그런 흥분이 아니라 자 이거잖아. 내가 아파. 그럼 이 자극은 내가 느낄 만큼의 어떤 반응을 일으킬 만한 자극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걸 역치라고 하잖아.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자, 이 자극이 전달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전달이 되냐 이거지. 뉴런에서는 전기적 신호도 전달이 되고 자,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화학 물질로 전달이 된다. 그때 그 전달될 때는 어쨌든 간에 전기적 신호든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물질이든 그것에 의해서 이 자극이 연합 뉴런까지 대뇌에서까지 갈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겠지. 그 과정을 우리는 흥분의 전달, 전도 전달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시식되는 그런 흥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극이 가해졌을 때 아무리 자극을 가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한다면요. 이 자극은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자극이 전달될 만큼, 이런 전달될 만큼의 최소한의 자극을 뭐라고 한다? 역치라고 한다, 역치. 알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 보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했어. 그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해야 이것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가 변하고 그 전기적 신호가 계속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나타났다. 그럼 자극에 의해서 뉴런이 흥분했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기적 신호가 옆으로 전달되니까 흥분된 것이 옆으로 계속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흥분의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흥분의 전도와 관련된 것에서는 바로 이제 세포막에 있는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거죠. 그럼 전기적 특성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면서 그 발생된 전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흥분은 전기가 발생한 거야. 발생된 전기가 축삭도기를 따라서 이동한다. 알겠지?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흥분의 전도가 된다. 그러면 이 자극을 받기 전에는 전기적 신호, 전기가 발생하지 않겠지? 그치? 그 상태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졌어. 자, 역치 이상이란 건 그 자극을 가하면 흥분이 생기는 거야. 즉,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전기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거를, 자, 분극 상태가 깨진다고 해서 탈분극이야. 그러면서 다시 원래의 전기적 상태로 돌아가겠지? 그걸 다시 재분극이라고 그래. 그래서 흥분의 발생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 이 과정이 바로 옆으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계속 자, 축삭돌기를 따라서 전도가 된다. 알겠네? 이동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축삭돌기를 따라서
자, 따라서 이동한다. 자, 이 얘기야. 유로는 어. 전체가 다 이어져 있어야지 부분만 이어졌다는 건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야. 아니야, 떨어져 있어요. 아주 얇게. 그래서 그 사이는 신호가, 전기적 신호가 못 넘어가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화학물질로 전달하는 거야. 흥분을. 그래서 이 틈을, 이 사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고, 이 시냅스 안에서 이 축삭돌기 말단과 그다음에 가지돌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틈은 이 사이에 굉장히 짧은 틈이야. 그래서 여기가 시냅스 틈이라고 불러.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제. 자, 그럼 이제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 자,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분극이라는 것보다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다. 분극은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야. 그러니까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는데 전위를 띠고 있어요. 알지? 그래서 전위를 띠고 있어. 대략 마이너스 70mV의 전위를 띠고 있다. 그러면 이 전위를 띠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세포 밖은 나트륨 이온이 많고요. 자, 세포 안은 칼륨 이온이 많아요. 그쵸? 그러면 요 나트륨 이온에서, 자,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있겠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하자. 얘를 나트륨 이온의 통로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칼륨 이온의 통로야. 지금 요거 잘 이해해야 된다. 나트륨 이온의 통로는 한쪽이 막혀 있어. 그래서 여기가 평상시에는 막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고농도긴 하지만 막혀 있으니까는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막혀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은 일로 못 들어간다. 근데 칼륨 이온의 통로는요, 여기가, 이 통로가 아주 약간 열려 있다. 자, 이 차이야. 그래서 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이온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 못 합니다. 알겠지? 근데 칼륨 이온의 통로는 약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열려 있어.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우리가 겨울에 이제 막 한파가 왔어. 창문 다 닫았어. 근데 어딘가 약간 틈이 생겨가지고 뭔가 찬바람이 조금씩 들어온 느낌이야. 그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열려 있으니까 칼륨 이온이 이런 식으로 아주 소량 확산이 돼요. 그래서 칼륨 이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아주 소량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동하지 않는다면요, 어쨌든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데 요것 때문에 세포 안은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보다 작아지고, 작아지는데 왜 이렇게 하냐? 작아지고, 자, 세포 밖은, 그렇죠. 나트륨 이온만 있다가 칼륨 이온이 막 이제 같이 조금씩 들어오잖아? 그러니까는 플러스 전하의 크기가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보다 커집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알지?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단백질마다 이제 약간 특히 말단이나 어느 중간 부분에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아미노산 부분에서 이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뭐 COO 마이너스 형태로 띈다든가, 자 플러스라면은 뭐 NH3 플러스 이런 형태로 띄는데 세포 안에는 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세포 안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세포 밖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면서, 알겠지? 자, 플러스로 대전이 되면서 여기에서 전이차가 발생하죠. 전이차라는 걸 쉽게 말해서 그냥 전기의 색이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압이 발생해. 근데 이때는 자극을 받기 전이야. 그럼 이때 전이차가, 자, 얘는 자극을 받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지금 쉬고 있는 거지. 쉬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휴지 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휴지 전이를 측정하니까 마이너스 70mV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휴지 상태에서 전이가 발생해. 붕극 상태에서 왜 세포 안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뉴런 안은, 뉴런 바깥쪽은 플러스 띠고 있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트륨 이온의 이동과 칼륨 이온의 이동. 나트륨 이온은 이동을 못해. 확산을 못해.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와. 근데 칼륨 이온 통로가 약간 열려 있으니까 칼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조금씩은 나가. 조금씩 나가. 자, 조금씩 나가.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 그다음에 이제 뭐 탈분극, 재분극 할 때도 요 놈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거야. 요 놈이.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의 이동은 굉장히 정직해. 정직해. 알지? 근데 칼륨 이온은 약간 열려 있어가지고 자꾸 빠져나가. 그러니까 뭔가 변화량이 칼륨 이온이 더 적다는 얘기야. 알지?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설명이 같이 연결될 거야. 이거 잘 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바깥쪽에 양윤이 더 많고, 그래서 플러스를 이제 세포막을 중심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고, 자, 세포 안이 마이너스 뜨는데 거기에다가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조금 더 많더라. 그래서 뉴런 안에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뉴런 바깥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면서 이 전이차를 측정했더니 마이너스 70mV고요. 우리는 이것을 휴지 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죠? 그래서 휴지 전이. 그래서 받지 않은 상태지. 자, 휴지 전이가 생겨.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붕극이라고 한다. 붕극. 자, 이게 바로 이제 붕극이야, 붕극. 붕극 상태에서는, 즉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이 세포 밖하고 세포막이 있고 안에 막단백질이 있어요. 보면 얘가 나트륨 이온 통로인데 이쪽이 막혔잖아. 그치? 그러니까 밖에서 나트륨이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칼륨 이온 통로는, 자, 안에서는 막혔지만은 밖에서는 열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지만 일부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얘는 아예 못 들어오지만 얘는 조금은, 아주 조금, 극소량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온이 점점 줄어들겠지, 세포 안에. 그래서 마이너스 띄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단백질도 좀 있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세포 밖은 플러스. 어째? 그래서 이게 세포막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자극받지 않은 붕극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칼륨 이온도 이동하지 않으면 0, 0이니까요. 이때는 전이가 0이 돼야 돼요. 그치? 근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니까는 결국 요것에 의해서 전이 차이가 생겨. 그래서 그 전이 차를 측정할 때는 마이너스 70.
미리볼트야. 그럼 이것을 우리는 자극을 받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 이제 물질 이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구나. 즉 자극을 흥분을 전도시키지 않는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쉬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전이값이 휴지 전이가 된다.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붕극 상태라고 그래. 붕극 상태. 그러면 이제 이 붕극 상태에서 자, 요 지점에서 자극을 가해 줄 거야. 그래서 X축은 이제 시간이 되겠지. 그러면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이 붕극 상태가 깨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자극이 가해지면 자,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요. 알지? 그럼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 이 플러스 양이온이 막 들어오잖아. 그럼 붕극 상태, 어쨌든 요 마이너스 70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깨지겠지. 깨지면서 전기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막전이가 전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자극을 받아서 전이값이 변하죠? 그러면 요 과정을, 자, 요렇게 되면은, 이때 붕극이 깨지는구나. 탈붕극이 일어나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탈붕극이. 알겠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막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어서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요.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 그러면은 칼륨 이온은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겠지. 그치?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면서 이번엔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막전이가 확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자, 여기까지는 나트륨 이온의 이동 확산이란 말이야. 근데 밖에서 안으로 막 들어왔다가 이번에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니까 어떻게 돼?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 이때 전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확산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나트륨 이온이 확산될 때는 전이가 올라가고요, 칼륨 이온이 확산될 때는 왜 전이가 떨어집니까? 확산의 방향이 얘는 밖에서 아니고, 확산의 방향은 얘는 안에서 바뀌거든. 방향이 다르니까 당연히 전이가 반대가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쭉 왔어. 그런데 말이지. 네, 잘 봐. 칼륨 이온의 통로하고 나트륨 이온의 통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나트륨 이온은 조금 더 열려 있다. 그치? 아니, 칼륨 이온이. 그치? 조금 더 열려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거야. 그러니까 칼륨 이온이 확산이 되면서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70까지 딱 되면 이제 어떻게 되니? 붕극 상태의 휴지 전이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휴지 전이로 딱 돌아오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트륨 이온 채널 이제 통로는 완전히 닫혔어. 근데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그치? 더 떨어져. 그래서 여기 쭉 가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라고 그래. 마이너스 80이라는 전위값을 가져. 그럼 더 떨어졌어. 왜 더 떨어지냐? 칼륨 이온이 통로는 약간 열려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얘가 약간 더 열려 있으니까 칼륨 이온이 계속 확산이 됩니다. 계속 확산이 돼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확산 이온의 양이
알지? 들어오는 나트륨 이온의 양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막전이가 더 낮아진다. 얼마까지? 마이너스 80mV까지. 알지? 그래서 자,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무슨 상황이냐면은 탈분극이야. 탈분극. 그래서 요렇게 자, 낮아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낮아진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잘 봐. 여기에서부터 다시 원래 분극 상태인 휴지 전위로 돌아갔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펌프가 작동할 거야. 왜? 떨어지고 작동해서 올라가는 떨어지면서 작동해야지.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분극 상태에서는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입니다. 맞니? 그런데 자,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트륨 이온이 자, 그리고 나서 칼륨 이온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칼륨 이온, 자, 여기에 나트륨 이온,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알지? 근데, 자, 원래는, 이렇게 돼야지, 지금. 그치? 원래는 이렇게 가야겠지? 그치? 근데 뒤집어졌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의 펌프가 작동할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ATP 에너지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얘를 내보내고, 자, 얘를 안으로 들여보낼 거예요. 펌프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이제 자, 원 상태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럼 얘는 재분극일 거야. 알지? 그런데 이 중간에 하나가 뭐가 낀다? 자, 휴지 전위가 이때가 마이너스 70mV야. 자, 그리고 나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전위가 쭉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플러스 3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요때는 플러스 35mV까지 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가고, 그랬을 때 요때가 이제 어떻게 되니? 요때 전위를 우리는 활동 전위라고 그래. 이거를 활동 전위. 그래서 자, 플러스 35에서 얘는 휴지 전위가 되고, 플러스 35에서 얘가 활동 전위가 되고, 그래서 이 활동 전위 플러스 35가 돼야 계속 얘네들이 전기적 신호가 옆으로 계속 전달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요 재분극은 다시 이제 마이너스 70mV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칼륨 이온이 더 나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중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80mV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린 이 지점을 과분극이라고 해요. 과분극. 그리고 자, 재분극이 됐지? 나트륨이온 칼륨에 의해서 다시 원래 상태인 분극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가 분극 상태가 돼버려. 알겠니? 전이가 35 이상으로 뛰거나 그러지 아, 이거는 이제 뉴런의 세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전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응용하는 문제 풀 때 요 숫자를 외워야 돼. 마이너스 70, 플러스 35, 마이너스 80. 요 세 개의 숫자를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요거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알지? 그리고 고유한 하나의 값은 플러스 35하고 마이너스 80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70이죠? 자, 여기로 가면 또 여기 마이너스 70이죠? 요 둘째 마이너스 70이야? 자, 여기 0이야. 그치? 알겠니? 자, 여기 해가지고서 여기가 에서 마이너스 60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60, 여기도 마이너스 60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막전위에서 있잖아. 중요한 게 뭐냐. 플러스 35mV하고 마이너스 80mV는 막전위 그래프에서는 딱 한 개의 지점입니다. 알죠? 한 개의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이, 요 사이에 나머지 막전위는 두 개의 지점을 가져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꽤 복잡한 문제를 자, 푸는데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기적 신호가 발생한다는 거지. 자, 플러스 35, 마이너스 70보다 휴지 전이, 플러스 35 활동 전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80mV는 뭐다? 과분극 상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분극 상태에서 이제 자극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뉴런이 자극받으면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에 있다가 밖에서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확산해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균형적으로 분극 상태에서 어떻게 돼? 플러스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자, 어떻게 돼? 이 막전이가 깨져버린다. 그래서 막전이가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면 급격히 상승하고.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어떤 것을 느끼려면 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자극의 세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 뉴런에서 자극이 온다고 해서 모든 자극에서 이것이 흥분된, 즉 전기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역치지. 자, 요가 빠졌죠? 마이너스 60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문제 나올 때. 요 마이너스 60이 바로 뭐예요? 역치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거보다 올라가면 역치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은 자극의 세기가 낮으면 이 막전이의 변화가 이렇게 가다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전이의 변화가 마이너스 70에서 60까지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활동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극의 세기가 마이너스 60만큼 전이가 올라갈 만큼의 자극의 세기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요 마이너스 60 이상의 자극 전이를 올릴 수 있는 자극의 세기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60을 우리는 역치전이라고 불러요. 역치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극이 가해졌어. 근데 그 자극의 세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겠죠? 들어올 거야. 그럼 바깥쪽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안에 마이너스는 계속 줄어들면서, 그치? 그래서 전이가 올라가.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그럼 이 자극은 역치에 해당하는 자극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더 열리면서 계속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는 정도 또는 투과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이제 막 나트륨 통로가 다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은 마이너스였다가 0으로 갔다가 플러스로 확 바뀌어 버릴 거야. 맞니?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다? 분국이다. 아니, 탈분국이다. 맞지? 그래서 막전이가 역치전에 이르면 더 많은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대량으로 확 올라가.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하게 돼. 확 올라가. 근데 자, 만약 이것보다 약한 자극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치? 그럼 여기까지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린 것이 한두 개밖에 없는 거야. 여기 막 엄청 몇백만, 막 굉장히 많은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열렸다가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안 되지.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도 다 열려버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확 들어오겠지. 그치? 그러면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 안팎에 자, 전위가 바뀐다. 분국에서는 안이 마이너스. 자, 꼭 기억해라. 분국은 세포 안이 마이너스, 세포 밖이 플러스. 그런데 자, 이게 탈분국이 되면서 세포 안은 자, 오히려 플러스, 세포 밖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니? 알죠? 그래서 세포 밖이 마이너스, 세포 안이 플러스를 띠게 되면서 자, 막전이는 플러스 35mV까지 확 상승하게 돼요. 그럼 이 상승된 플러스 35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활동전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근데 이게 최고에 닿았을 때가 활동전이면 35 플러스요? 플러스 35, 여기가 활동전이. 여기가 활동전이. 그래서 활동전이는 그냥 막전이의 최대값을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활동전이는 그냥 막전이의 최대값이야. 자, 이걸 활동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뉴런을 갖다가 보지 않는 이상, 그치? 봐야지 이해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분국, 자, 여기 탈분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요 중간에서부터 이제 칼륨 이온의 통로도 이제 열리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 이온이 최대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분국이 돼. 자, 재분국 과정에서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탈분국이 됐어. 나트륨 이온이 최대한 해서 다 들어왔어.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의 통로가 닫혀요. 근데 나트륨은 닫히면 이제 못 나가는 거지. 못 나가지. 자, 그리고 나서 자, 누가 열린다?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니까 이제 요 칼륨 이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 안에 자, 이 플러스 불 띄고 있잖아. 그치? 왜냐면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이 있다가 자, 얘가 빠져나가면서 감소할 거예요. 그럼 플러스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이너스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다가 0이 됐고요. 마이너스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70이 딱 됐어. 휴지 전위로 가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가 왜 생긴다고 그랬어? 그치? 칼륨 이온의 통로는 약간 열려있다. 실질적으로 닫히는 거는 마이너스 70대 닫히긴 하는데. 그치. 여기에서 이제 칼륨 이온의 통로가 다 닫혔는데 열려있거든. 열렸으니까 어떻게 돼? 조금 더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조금 더 칼륨 이온이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더 확산이 되니까
자, 들어온 게 100인데 나간 것이 110이야. 그럼 오히려 안은 10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칼륨이온이 더 확산되니까 안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휴지 전이보다 더 낮은 전이가 된단 말이야. 자, 이때를 우리가 과분극 현상이라고 그래. 그리고 과분극일 때 전이는 마이너스 80mV예요. 자, 이것을 과분극. 그래서 과분극으로 휴지 전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맞죠? 자,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휴지 전이로 돌아가게 돼. 알지? 그래서 됐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뭐야? 재분극이야. 여기까지 재분극. 그럼 다시 이제 분극 상태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분극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때 뭐가 작동한다? 펌프. 그렇지, 펌프. 자, 여기서 이거 펌프 얘기 없다. 이걸로 가자. 펌프 얘기가 빠졌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재분극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안 맞아? 자, 그러면은 재분극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재분극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동시에 뭐가 나타나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펌프가 작동하면서, 자, 나트륨 이온을 다시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자, 칼륨 이온을 밖에서 안으로 내보낼 겁니다. 알지?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죠. 그렇지? 그래서 다시 분극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 자,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어차피 영상, 나중에 영상 보고 또 확인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 오씨, 놀래라. 자, 그러면 뉴런은 이제 이렇게 자극의 세기를 받잖아. 그치? 자, 한 번 자극이 가해지면 활동 전이가 한 번 나올 겁니다. 그 지점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자극 같은 게 뉴런은 1초 동안 수백 번의 활동 전이가 나타나. 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왜냐면 전달되는 시간이 미리세칸이야. 미리세칸.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초란 얘기야.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진짜 수백 번이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극의 세기를 한번 늘려보겠지. 아파. 이거. 알지? 그러면 자극의 세기 했을 때 여기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극이 어쨌든 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가한다면,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이거잖아. 여기가 역치라면, 자, 어떤 거는 자, 요렇게 됐다가 그 자극의 세기가 클수록 자, 요렇게 커지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어떤 경우는 여기가 역치고요. 자, 역치의 자극이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세기가 커져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알지? 그러면 신경세포는 어디에 해당하냐? 여기가 바로 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약하게 하든 세게 하든
역치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반응에 대한 크기는, 즉 흥분의 크기는, 우리 그럼 흥분의 크기를 뭘로 표현하지? 활동 전위. 그치? 활동 전위는 크기는 똑같아요. 대신 빈도수가, 자극이 셀수록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알겠지?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아니 계속 옆으로 가잖아. 옆으로 가잖아. 계속 오래 열리지 않아요? 아니지. 오래 열렸으면은 그 전달되는 게 굉장히,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 미리세컨이잖아. 미리세컨으로 진행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전달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빈도수, 이제 빈도수에 영향 주고요. 막전이 변화에도 영향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극이 크더라도 막전이는 변하지 않지. 그렇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실무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물은 뭐냐?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의 세기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되는데 신경은 그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정도는 똑같다는 거지. 대신 느끼는 빈도수가 많아진다. 자극이 세질수록.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경세포 같은, 그래서 단일세포가 주로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우린 이것을 뭐라고 그래? 실무율이라고 한다. 실무율.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신경세포처럼 단일세포, 그럼 여기가 이제 실무율이 적용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단일세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맞지? 자. 실무율은 정확히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현상을 실무율. 아니, 현상 자체. 요거를 실무율. 이걸 실무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역치상의 자극의 세기를 가했을 때 그 자극의 세기는 계속 커질 수 있잖아. 커지더라도 자, 그에 따른 반응의 세기는 항상 일정하다. 자, 우리는 이거를 실무율이라고 한다. 실무율. 그치? 그리고 왜냐면 그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세포가 한계이기 때문에 얘가 자, 가질 수 있는 세기는 변하지 않고. 근데 여러 세포들이 있으면 세포는 또 다르고 그것들이 또 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 우리 아까 했지? 그러면 이제 뉴런에서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을 한번,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이제 어느 축삭돌기야, 축삭돌기. 그리고, 전도, 이제 요거 있잖아. 막전이 그래프 있지?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갔다가, 쏙 갔다가, 과분극 됐다가,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 보면은 그 막 이제 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심장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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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거야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면은 자 이렇게 딱 놓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70, 자 여기가 마이너스 80, 자 마이너스 60이 역치. 그리고 자 여기가 플러스 35 활동 전이, 그다음에 여기가 0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 자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휴지 분극, 자 여기가 탈분극, 여기가 재분극, 자 여기가 과분극,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분극.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축삭돌기의 특정 부위입니다. 자, 흥분의 전도 방향은요, 여기가 가지돌기에서 무조건 축삭돌기예요.
알죠? 그러니까 자극이 여기에서 넘어오게 되면. 알지? 자, 그러면 가지에서 축사구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자극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요 부위를 봤어. 요 부위 봤더니, 자, 어떻게 돼? 자, 뭐가 일어났다? 탈분국이 일어납니다. 그쵸? 탈분국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탈분국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응? 칼륨이온이 빠져나가니까. 그치? 자, 재분국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요 지금 재분국 일어나고 다시 어떻게 돼? 분국 상태를 유지할 거야. 맞니?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여기에서 자극받아서 이제 요 지점을 요 과정을 거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극이 옆으로 또 전달되겠죠? 전도돼야지.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다시 탈분국이 일어나요. 나트륨이온 통로가 열렸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칼륨이온의 통로가 열리면서 자, 여기는 재분국이 일어나게 돼요.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자극이 옆으로 전달됐지? 그럼 그 다음에 일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 얘가 옆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재분국 될 때 여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가 탈분국이 일어나요. 맞니?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니지. 자극이 이제 아직 여기는 전달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분국 상태야. 분국 상태. 자,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여기서 활동 전이를 측정하잖아. 자, 일로 가서 이제 시간이 지난 거 아니야. 시간이. 그래서 여기가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요 지점을 뭐 D1, D2, D3, D4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거리를. 그렇죠? 그 여기까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치? 그럼 나는 요 시간대에서 뉴런의 각 지점 있지. 각 지점의 활동 전이를 알고 싶은 거야. 그 여기는 분국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0이 됩니다. 자, 재분국이 일어나죠? 그 재분국이 일어나니까 재분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분국이 일어났대요. 그럼 얘는 한 마이너스 80 될 거예요. 자, 탈분국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35가 되겠죠? 다시 분국 상태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그치? 그 문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D1, D2, D3, D4 그때 활동 전이가 주어질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얘랑 분리해가지고 그냥 A, 자, D1, D2, D3인데 얘는 그냥 1, 2, 3, 4야. 그래서 막 섞어놔. 그래서 얘가 어느 지점에 전이깔이냐 막 물어본다만. 바로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요렇게 됐어. 그 여기가 D1, D2, D3, D4입니다. 자, 내가 요 지점에 자극을 가할 거예요. 그러면 자극이 이렇게 전도되겠죠. 그치? 전도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나는 이제 D4까지 측정할 거야. 그래서 여기 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여기가 2ms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3ms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자, 여기 도달하는데 4ms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럼 여기 자극을 여기 가니까 얘는 0이 되겠지.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극을 간 지점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자극을 가했으면
여기 지점 0초 때지만 내가 요 지점의 활동 전위는 2초를 지난 후에 활동 전위가 된단 말이야. 맞니? 그쵸? 자, 요 지점의 막전위, 그럼 3초가 지난 후에 막전위가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요 지점에서의 막전위는 4초가 돼야 요 지점에서 어떻게 돼? 자극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극이 0초 때 가해졌어. 그럼 D2는요. 2ms가 지난 다음에 자극이 가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D3는 여기서 자극을 가했을 때 여기가 0ms니까 여기서 간 후 다음에 자극 여기까지 가는데 3ms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야. 자, 요 지점 도달하는데 4ms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자, 각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ms 때, 자, D1, D2, D3, D4의 전위가 요 상태란 얘기지.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5ms일 때는 D1, D2, D3, D4의 전위는 어떻게 될까? 이 얘기야. 그치? 그럼 5ms이야. 아니, 여기까지 가는데 4ms인데 나는 5ms 때 막전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막전위를. 그러면, 자, 이거 지울게. 자, 5ms에서 막전위를 구할 거야. 자, 나는 여기에다가 0초 때 자극을 가했는데 요 D1의 막전위는 5ms 때 막전위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D1의 막전위는 아까 우리 그래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쭉 가다가 올라갔다가 펄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자, X축의 시간이 그냥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요때 시간이 예를 들어서 5ms라고 할게요. 자, 요때가요 4ms고요 3ms고요 자, 여기가 2ms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때 이제 마이너스 70이 되고 요때가 뭐 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고 여기가 플러스 35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주어진다면 잘 봐. 5ms에서는 여기가 처음에 자극 준 다음에 5ms 시간이 지났을 때니까 0초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제 했을 때 시간이 몇 초가 지나는 거야? 5ms가 지났을 때 막전위를 가질 거야. 얼마? 마이너스 70이에요. 자. 그럼 D2는? 자,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 하는데 2ms가 걸렸어. 그치? 그리고 5ms니까는 여기서 도달한 다음에 얼만큼의 시간이 진행이 돼야 돼? 3ms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플러스 35가 돼. 자, 다시 이거 이해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 자, D2는 여기에서 가는데 몇 초 걸렸어? 2ms가 걸렸어. 그러면 전체 5ms의 시간 중에 2ms는 여기까지 가는데 걸렸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3ms는 요즘에서 도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시작되겠지. 그치? 그러면 3ms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가 뭐가 돼? 플러스 35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D3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ms가 걸렸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도달하는데 3ms가 걸렸어.
근데 총 전체 시간은 뭐야? 5ms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거야? 2ms가 걸리는 거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그럼 D4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4ms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4ms 때 요 지점 도달했죠. 전체 걸린 시간은 5ms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전이는 1mm. 얼마니? 마이너스 70. 그치? 요거 이해돼?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해야 돼. 요거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왜 이게 문제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고난이도 변별력 갖는 문제고. 이게 이제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문제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 때, 자, 그러면 뭐야? 요 5ms는 전체 시간이죠. 그치? 자, 그래서 전체 시간은 5ms 시간은 자, D1이든 D2든 D3든 D4든 간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지. 그쵸?